지금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2차 전지주가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테슬라의 상승이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걸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이 테슬라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는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이런 신고가와 함께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가 분명히 상승함에 있어서도 왜 2차 전지주들은 올라가지 못하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가 왜 못 올라가는지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테슬라의 상승과 함께 어떤 섹터의 종목을 보는 게 도움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테슬라가 좀 많이 핫해요. 사실 국내에서는 지금 뭐 핫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3년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도 뭐 재산이 다시 600조 원을 돌파했다. 뭐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테슬라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뭐 이 상승에 대한 이유도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뭐 테슬라의 우리가 뭐 차트만 보고 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 뉴욕 증시가 차트를 가지고서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이 테슬라가 지금 우리가 이 고점이죠, 과거의 이런 고점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월봉상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395달러, 그러니까 이번 달 중에서 395달러 정도만 위로 마무리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양봉 고점 돌파 캔들이 나와주게 되고요. 이런 돌파가 나와준다고 하면 플러스 몇 퍼센트 정도, 통상 여기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정말로 내년 중으로는 한 600달러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진짜 뭐 악재가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쌍봉을 맞고 이렇게 죽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봐도 테슬라는 지금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럼 이 테슬라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어떤 의문점입니까? 분명히 이제 2차 전지주들, 테슬라가 움직이면요, 2차 전지주들이 강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2020년도, 2021년도 우리나라의 이런 2차 전지주 랠리, 전기차 붐을 가지고 왔던 게 테슬라의 이 상승 때문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이런 테슬라의 상승과 함께 2차 전지주는 뭐한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시장에서는 뭐 움직인다라고 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테슬라가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국내 관련주도 이제 훈풍이 분다라고 하는데, 지금 훈풍 강세다, 이 뉴스 제목은 2차 전지주 강세다라고 했어요. 근데 강세인데 뭐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1.98 올랐고요. 에코프로는 0.98입니다. 언제부터 1%가 훈풍이고 언제부터 1%가 강세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뭐다? 시장에서 뭐 뉴스를 보면 지금 뭐 테슬라가 없으니까 2차 전지주들 움직인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2차 전지주들의 이런 주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와 기타 등등에서 다양한 이런 섹터들의 2차 전지주를 본다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2차 전지주는 뭐한다?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2차 전지주가 움직일 수 없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올라갈 때, 그리고 이제 2022년 넘어가면서 보면 진짜 전기차 판매량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단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실적 역시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지금 판매 증가율이라 본다고 하면은 2021년도에는 100%가 넘어가면서 피크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021년도, 22년 이렇게 넘어갈 때는 판매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증가량과 함께 증가율에 강한 상승이 뭐가 된다? 이런 테슬라라든지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으로서의 이런 수혜를 기대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2022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서 뭐 하기 시작해요? 판매량도 지금 급감하기 시작하고요. 판매 증가율도 급감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2차 전지의 전기차 판매량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증가율만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10%대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당장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뭐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되면요, 판매량만 해도 27%가 또 추가 감소할 것이고, 최대로 봤을 때는 지금 30% 정도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 과거에 테슬라라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전기차 판매량 증가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라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전기차 판매량과 관계가 없어요. 전기차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테슬라 상승과 지금의 테슬라의 상승을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뭘 봐야 되느냐? 우리가 전기차를 봐서는 사실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전기차 수혜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느냐? 테슬라가 왜 올라가는지, 테슬라의 상승 이유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지만 뭐 할 수 있겠다. 테슬라 관련되는 수혜주들의 섹터를 매수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럼 이제 테슬라가 급등하는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자, 너무 간단해요. 자, 테슬라가 연일 신고가에 낙관론이 왜 나왔는지 봤더니 뭐다? 자, 지금 애널리스트 존 머피가 뭐 하게 된다? 테슬라 생산 공장 기가팩토리를 방문했고요. 여기를 방문하고 나서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보고서를 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400로 상향을 하게 되죠. 근데 왜 이 자신감이 높아졌느냐?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이 왜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뭐다? 머피가 봤던 게 테슬라의 새로운 자율주행 기술 실현을 참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기 시작했어요?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미래, 이 테슬라의 목표가를 이렇게 상향하면서 주가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한 게 한마디로 로보택시의 이런 출시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견인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머피를 제외하고도 지금 월가 같은 데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뉴욕에서 이제 최선호주가 무엇이냐를 이제 얘기했을 때 테슬라를 꼽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테슬라를 꼽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또 뭐냐를 봤을 때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테슬라가 내년부터는 자율주행차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내년부터는 자율주행 관련된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를 내다보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제 테슬라가 이 독주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기존의 자율주행도 이제 경쟁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 타이밍에 뭐가 나오냐고 하면요, GM이 지금 로보택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뭐 할 수밖에 없다. 테슬라라는 기업이 이 자율주행 이슈가 나와줬을 때는 독보적으로 여기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뭐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뭐 테슬라에 비하면은 굉장히 뭐 상대가 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뭐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테슬라라는 기업이 지금 독보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시장이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주가의 상승 랠리, 파동 이런 것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이야기한 분들도 있어요. 아니, 로보택시, 자율주행 이런 거는 아직 실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고, 테슬라는 실적이 전기차가 수요가 둔화가 돼서 실적이 안 좋다. 근데 지금 사는 게 맞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상 어제 이제 주가가 뭐 급락도 아닙니다. 테슬라가 좀 이제 하락 조정을 준 이유가 지금 테슬라의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된다라고 해요. 실적이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어제 고점대를 올라갔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뭐 하게 된다. 이 주가가 좀 조정해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명히 월가라든지 이런 외국에서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실적이 더 좋게 나오겠어요. 하지만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게 뭐다? 자, 월가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 테슬라의 주가가 연말 사상 최고치를 갈 거다. 분명히 이게 사상 최고치를 갈 건데 수익성 악화다, 맞다. 수익성 안 좋은 거 인정한다. 하지만 뭐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로보택시에 대한 잠재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라는 기업을 봤을 때는 전기차 2차 전지가 같이 오를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가 상승하는 이유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때문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테슬라의 신고가 랠리와 함께 같이 이제 랠리를 달려줄 거는 자율주행 섹터의 수혜주들이란 거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품 공급사들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배터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2차 전지 이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 부품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사익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섹터들이 발생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요. 최근에 또 뉴스 나온 걸 봤을 때 뭐 하겠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부품수 뭐 한다? 모델 3의 절반으로 줄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보택시는 극단적인 단순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실현할 것이다. 그래서 부품수 운전하는 사람 차량 생산 비용을 가능한 한 줄여서 생산 단가를 낮추겠다. 그래서 사용하는 부품이 줄면 생산 비용이 감소하고 수리하기 편해지며 차량의 신뢰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존 모델 Y 차체 구조가 부품이 200개인데 비해 로보택시의 차체 조립에는 몇 개? 80개. 그러니까 굉장히 부품 수를 확 줄인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같은 자율주행이라 하더라도 테슬라에 공급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못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관련돼 있는 반사익의 종목들 보는 게 맞다 보고 있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퓨런티어라는 종목을 보면 알겠지만 뭐한다. 과거에도 최근에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되고 미국이 교통부 우선 과제가 자율주행 규제에 손본다라고 하면서 이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 트럼프 2기 반사익으로서 퓨런티어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었고요. 최근에도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뭐합니다. 당장 12월 3일이에요. 퓨런티어가 테슬라향 납품을 지속한다라는 거예요. 테슬라에 납품을 계속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 수혜 기대, 로보택시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테슬라라는 기업의 주가 보면 알겠지만 하방으로서 이렇게 이 구간 사실 시장 무너지면서 무너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안착은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속임수 하락이라 보면 좋고 그 원바닥 N 이게 뭐가 되겠어요? 투바닥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돌리면은 전고점까지만 가준다 하더라도 35,000원. 현재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면서 신고가로 가준다고 하면 여기서 또 50%를 또 더해버렸을 때는 얼마가 나오겠다. 대략적으로 한 48,000원, 그냥 약 5만원 정도까지도 목표가를 볼 수 있는 종목이 퓨런티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